그러니까 예전같이 입사했군요. 드디어 인생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셔널 커리어가. 그 다음에 은퇴하셨네요. 잘 사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리어의 패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저것 다 해봐서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배웠으면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더 큰 플랜이 있는 거죠. 좋은 점은 다이내믹한 거고요. 힘든 점은 늘 불안해요. 이유가 계속 스위칭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잡으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하시는 것들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명만 남는 거예요. 뭐 ABC 상사의 부장 K, 그러다 지금은 K 인더스트리 실장 K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회사가 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회사 이름이 안 중요해져요. 내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당신이 언젠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인 거니까 당신 이름으로 남아요. 이제 이거를 사회가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일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핑, 뭐 그다음에 또 이전 같은 데서 세무 처리하는 거, 미국도 이게 머신이 있었으니까 이거 빨리 하는 분이 그야말로 우수사원이었어요.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은행에 들어가셨던 선배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돈 세는 거 연습했다고. 와. 처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돈 세는 거 가르친대요. 이유가 텔러분들이 10분이 앉아 계신데 네. 제가 늦게 세면 선배가 힘들어요. 줄이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건 몰라도 돈 세는 거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막 나머지 공부시키고 경진대회 했대요. 그래서 돈 빨리 세는 1등 누가? 2점 몇 초에? 막판에 탁 그렇죠, 그렇죠. 펼쳐서 이게 누워서 해고.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때 돈 빨리 세면 그렇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20년 이것도 있었대요. 감으로의 감으로. 집으면 100만 원. 이런 거. 맞아. 아, 초밥장인처럼. 그렇죠. 204만 이런 거죠. 글씨 잘 쓰는 걸로 그냥 한평생 그걸로 끝내신 분도 많아요. 차트병 이런 분들. 부터 시작해서 어디 회사 가면 뭐 김과장 글씨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는 뭐였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계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효율을 높이려면 숙련을 해야 되는 거고 숙고보다는 내가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눈과 손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 오래 일하고 움직이지 말고 빨리 일해. 이게 덕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렇게 일을 하죠. 그냥 스캔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움직이고 뭐 전자계약도 할 수 있고 거기는 컨텐츠 꺼내가지고 내는 것도 하니까 이제는 그런 수고로움은 자동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일의 과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일의 현재죠. 일의 미래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뭐 피규어부터 테슬라 봇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엄청 테스트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쓰이겠죠.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들은 많이 맡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 100명이랑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 1000대랑 같이 일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증강되고 추상화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끝까지 가면 한 명만 남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1000명이 하던 일을 100명이 했어요.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해요.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한 명 남습니다. 아, 한 명이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함께, 네, 기계들과 함께. 아. 바깥쪽에 있는 지능화 서비스 다 붙이고 온라인으로 붙이는 서비스 다 쓰고 수많은 형태의 로봇과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한 명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ABC 상사의 뭐 부장 K, 그러다 지금은 K 인더스트리 실장 K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가 네. 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회사 이름이 안 중요해져요. 내 이름만 남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면 이제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곧 내가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유가 회사는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인 경우에는 내가 했던 일들이 나의 역사이자 나에 대한 신뢰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밀도 높은 어떤 충실함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뭐 학폭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인생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우리들은 계속 본인의 일상이 축적되고 기록되는 사회에 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는 분들은 처음부터 일상적인 형태의 행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보이죠. 이 다음 세대가 그렇거든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 삶의 유동화와 극소화가 커지고 있고 그 밑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투명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의 골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올까 혹은 오고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네. 만약에 한 명만 남게 되면 그 한 명 한 명이 다 할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뭐 한 5천만이라면 이 5천만의 일이 다 있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핵 개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런 사람들 뭐 한 5만? 명은 나머지는 뭐 하냐? 네. 그 예전 같으면 그들이 창업한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을 분들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멀티잡을 뛰게 되겠죠. 뭐. 첫 번째 어프로치는 N가지 잡을 세쇼에 해보면서 그 직업을 맛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경험을 얻는 방법이 되고요. 네. 좀 있으면 본인의 잡을 찾아 나가고 만들 확률이 높아요. 이유가 너무 자동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 하던 일들에 대해서라면 내가 하더라도 그만큼 보상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마켓, 나만의 것들을 모사하거나 혹은 생각해내는 분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갈 만한 일은 여전히 남아있긴 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노력 더하기 소비자의 선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 경우에는 그게 상업적으로 생존할 만큼의 어떤 안 결과를 되겠죠. 내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건 너무 지금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얘기를 미리 막 얘기하고 아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출발이 뭐냐면 예. 내가 먼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밝히는 게 호예요. 호. 예. 이건 좋아해 싫어해. 좀 있으면 호가 쌓이면 조예가 돼요. 내가 이거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고 내가 그만큼 지식이 늘어요. 나중에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야 이런 거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고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몰리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그게 커뮤니티로서 구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조회로 끝나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미리미리 얘기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조회를 넘어가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라일체가 됩니다. 내가, 그가 전부 다 같이 동호가 돼요. 전부 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요. 3프로거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상태잖아요. 벌써 몇 년째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걸 전달해 드리면 지식일 수도 있지만 지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같이 공부하는 도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같이 배우면 즐겁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선생이고 당신은 이거 그런 순간부터 다 배웠네? 그러면 간다고요. 그렇지 않고 난 잘 모르는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땐 3프로TV도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네. 저밖에 만나는 분들이 그러시는 게 늘 듣고 함께 공부한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낙담하세요. 이유가, 나 아직 안 됐는데. 나는 그냥 제일 억울해 하시는 분은, 난 시킨 대로 했는데, 주로 이제 부장님들 그러시거든요. 네. 아니, 신입사원한테 들어와가지고, 계속 회사에 충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딴짓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시킨 대로 했는데, 갑자기 뭐 딴 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들어온 분들은 막 딴 데 가고, 나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닌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닌 걸 좀 들고 왔어요. 아닌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나오셨죠? 우리 정리원 박사. 네네네. 완전 네임드죠. 예, 엄청나시죠? 저도 네. 데이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연구자들 그다음에 또 임상의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키워드 때문이에요. 저속 노화, 그 다음에 백년허리 이 두 가지가 확 꽂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오래 산다 예전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뭐 거의 90세까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100세에 넘어갈 것 같고 근데 생존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은 다른 얘기거든요. 연명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도 이동권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지 두 가지 키워드 던지신 거예요. 뭐냐면 걸을 수 있어? 오른쪽에 계시는 정성구 의장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젊게 살아? 이걸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인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던 우리의 욕망을 정확히 부응하는 키워드를 예쁘게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이 중요하고 그에게 되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사, 어디 교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지.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선근 그럼 백년허리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네. 어디 무슨 과에 무슨 정원에 뭐 무슨 이 과장 교육이 이런 거 아니라. 아니다. 그렇죠. 예. 예전 방식은 뭐였냐면 대학병원에 계시고 과장님이시네? 그러면 정말 존경 이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 선생님이 이 부분에 정말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부분이 우리 삶의 관여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추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은 조직 내에서의 직함과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타겟팅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사회에서의 유용성,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아주 독특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묻혀버려요. 네. 그래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예쁜 예제가 나온 거고요. 똑같은 경우가 이 경우예요. 자취남과 육식 매니저. 유튜버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이제 100만 넘어가는 굉장히 훌륭한 유튜버 분들인데 이분들의 스토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자취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1인 가구에 자취하는 장소에 가서 집들이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1인 가구가 집들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으면 막 4평, 7평, 10평수 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기 집을 네.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보여주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네. 집들이. 근데 여기서 명칭이 룸메님이에요, 룸메님. 룸메이트님. 그래서 룸메님 놀러 오셨어요?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이 선반은 어디서 산 거고요? 뭐 태보에서. 그런 거. 이거는 뭐 어디서 산 거.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예쁘게 사세요, 모든 분들이. 또 예쁘게 사니까 거기 나오겠죠. 그렇죠. 본인이 손 들고 하시는 거니까. 나오기 전날 또 예쁘게 꾸몄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근천만. 근데 그분들의 삶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더 힘든 이유가 삶에 준비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넷이 같이 살면, 네. 청소는, 빨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1인 가구는 혼자 다 해야 돼요. 되게 힘들다고요. 근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애환을 그야말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 예제가 나오니까 네.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1번, 사회 트렌드와 부합한다. 이유가 1인 가구 늘고 있고 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핵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집 가는 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들이 못한다고요, 이제. 그래, 남의 집 방문이 그렇지. 어렵지. 근데 이제는 그 귀한 걸 대신해주는 분이 나온 거고. 그건 재밌지.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살갑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보고 있으면 친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까운 분이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가 그야말로 대박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이 가수로 음반 내셨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에 병행하다가 그만두시고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엄청 호응받았다. 예쁜 케이스. 남의 집 가서 집주인과 대화 나눠주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그렇죠. 근데 유튜브 하시니까 아실 텐데 너무 좋은 기획인 게 준비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가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지. 요즘 막 일본도 가시거든요. 어. 그러면 가서 찍고 오면 그냥 납품, 편집하고 촬영하는 품은 들지만 그 수많은 그런 스크립트부터 준비가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컨텐츠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작게 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육식맨님인데 이분은 워낙은 아마 홈쇼핑 회사의 MD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큰 기업에. 거기서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남성분인데 요리하는 거 좋아해. 내가 이 요리를 보여줄게. 근데 아무래도 요리의 초보자인 분들은 막 여러 가지 한식하는 거 어렵고 고기 굽고 같이 찌는 거 이런 건 좀 자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리 잘 못하는 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던 게 육식맨이에요. 근데 이것도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똑같아요. 사회 트렌드가 요리는 누구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전처럼 누가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기술이 부족해. 그런데다가 삶도 바뀐 게 막 늘어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한 그릇 먹지. 그리고 단백질, 지방에 대한 것도 올라갔어요. 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뜨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주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본인의 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조회가 생긴 것들로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고 본인이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채널이고 채널이 자기고 자기가 탑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스피노프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자취남은 유부남을 시작했어요. 야,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큰 집도 방문. 그렇죠. 큰 집이에요, 큰 집. 어. 이분도 결혼하셨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이 오시는 분 중에서 집들이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자취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못 오르게 방했는데 이것도 20만이에요. 그래서 이야. 하나가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본인의 조예도 들어있고 사람들과의 팬덤도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이거 진짜. 네. 똑같이 육식나무 요즘 잡식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식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다른 것도 먹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들도 한번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스피드오프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각화를 네, 하시는구나. 왜냐면 팬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좋아하는 뭐 바쁜 현대인들 그러면 이분들의 관심은 이러한 품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똑같이 개인과 본인의 삶에서의 애호가 자기의 산업이라든지 업으로 상승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성공을 하시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 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어서 너무 짜증납니다, 정말. 허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걸 좋아해?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좋아해요. 그러면 아우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어려운 곳이 와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PD가 되려고 그러면 방송사에 입사를 해야 되고 방송사 시험이 좀 어렵고 선망받는 직업이니까 경쟁률이 세니까 뭐 상식부터 영어까지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였다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 채널 열어서 본인이 재주를 보여주면 그래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이제 방송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런 게이트키핑 하던 선발이라는 그런 행위가 그만큼 힘을 못 갖게 된 거예요. 이 힘이 무한대가 된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저 대학교 때 언론고시를 한번 시도해볼,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권에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가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인스트림이 있었으면 맞아, 나중에 그래. 이거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스태프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근데- KBS나 들어갔으면 예. 못했겠지. 그 카메라 하나로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미리 사신 거예요. 네네. 예. 지금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 메인스트림에서 일정한 텐션을 갖고 통과 의례처럼 넘어가셨던 분들이 그만큼 경쟁이 좀 희박한 곳에서 해오던 독점적 시장이 이미 무한대가 됐고 있는 그 거죠. 대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엄청난 경쟁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 3개가 5천만 개의 유튜브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이미 무한대가 됐기 때문에 너그러워진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 아니라 재주가 있으면 미리 시작 계획이 가능해진 거고 허허. 어려운 점 뭐냐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예, 계속. 이러고 나도 긴장 예. 풀면 안 되고. 안 끝나요. 계속. 내가 그 필드에 남아있으려면 스스로 환골탈태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뭔가 보고 나면 신기하잖아요. 2번 보여주면 에이 그래요. 그래 한 번 너무해. 봤지. 너무해, 정말. 개그맨이랑 비슷해요. 농담을 2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그 산업으로 오게 된 거죠. 송길령 작가님도 막 미쳐버리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시대의 이번 쓰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게 결국 우리 모두의 숙명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시장의 크기는 이러하니 숫자를 조절해서 거기에 따르는 투자와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하자. 네. 이런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판단과 평가는 대중이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다 오세요. 웹툰, 웹소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넓어진 그런 형태의 문턱은 문은 우리한테는 새로운 형태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네. 그 대신 들어왔더라도 안주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작업들을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시험 봐서 들어오면 좀 편해졌다면 지금은 시험 안 본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당신이 언젠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인 거니까 당신 이름으로 남아요. 이제 이거를 사회가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가 될지 모르니까 모두 공부해가 아니라 이거 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세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디벨로퍼 커뮤니티 빌더예요. 디벨로퍼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개발하는 네네.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펀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컨텐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들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개발 사업자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인허가라든지 건축도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세요. 벌써
된 지가 8,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디벨로퍼인데, 우리는 말이죠. 이 일을 잘하려면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F&B도 오셔야 되고, 같이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네. 다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공부합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 사모님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뭐가 뜨냐면 업계 네임드가 떠요. 일반인들은 이런 분이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골프만 알지. 네, 회사를 넘어서 거기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 계시니까 그 회사는 뭔가 좀 다르네요. 그 회사의 어프로치는 네네네네. 더 선진화돼 있어요. 이런 분들 나오죠. 근데 사실은 뭐 오건영 선생님, 뭐 박변차 선생님 네네. 이런 분들이 3%가 일반 대중에게 알린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도 그분들은 산업에서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겠죠. 다만 그걸 좀 더 널리 알리신 거고 이제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예전처럼 이렇게 한 회사의 직함을 가진 걸 넘어서 산업계에 있어서의 어떤 파워를 가진 만큼 우리 사회가 더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국가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인 게 뭐 네. 길드도 있고 그다음에 업계의 상공 회의소도 있었고 이런 걸 늘 해왔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일이 좀 드물었던 게 이런 식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우리 회사의 기밀을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끝까지 있으셔야죠. 이런 데 나가시면 혹시 딴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식의 의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회 활동을 많이 위축했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같이 밍글링하면 더 많은 기회가 나오고 내가 공부를 할수록 우리 하는 업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많이 나가시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엄청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큰 기업의 참여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인 곳과 열려있는 곳과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권들이 지금 성수동에 뭐 장신동에 연남동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고객에 가까운 어프로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녀도 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예요. 똑같은 경우가 이제 이분인데 최정윤 셰프라고 이분은 지금 샘표에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한식 세계화 커뮤니티를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K푸드가 뜨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K푸드 그러면 인식되는 게 처음에 불고기 갈비였고 이제는 김밥, 떡볶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식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다채로운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식문화를 알리는 작업들을 일종의 사단법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난로회라고 이제 겨울에 좀 가까워 오면 선비들이 난로를 걸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같이 시를 읽고 네, 이렇게 네. 즐겼던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그런 예전의 방식의 식음 문화를 다시 한번 올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회사랑은 별도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인데 네. 이 난로회가 꽤 활성화돼가지고 요번에 리움에서 난로회가 행사가 오프라인에 열렸는데 거기에 세계 1, 2위 셰프가 왔었어요. 저도 운이 좋아가지고 같이 대담했었거든요. 네. 네. 엘블리의 셰프였던 분이 지금 디스프루타라고 되게 유명한 스페인의 레스토랑에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식 대단하다. 우리의 식문화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구 모임이 일종의 뭐 민간 외교처럼 커지고 네. 그다음에 한식 자체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외교의 채널이 열린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이런 영리 법인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 같은 것들이 커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유명한 셰프분들, 네. 그다음에 외식업계 관계자들, 전 세계에 있는 K푸드를 하고 있는 현장에 이런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예전처럼 회사라는 게 아니라 네. 각자의 개인이 모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조직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그야말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시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뭐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도 그 산업계에 있는 분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고 본인의 인지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산업에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저희 지금도 한번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다. 있는지를 보여내줘야 돼요. 근데 그럼. 제가 말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직장인분들은 나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만두고 생각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생각하시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유가 기회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라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그만둔 상태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기가 위축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본업에서 지금의 네트워크를 펼치고
깊어지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업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네.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거예요. 그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되게 거친 표현이었는데 녹을 먹었으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녹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끝나도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내가 했던 어떤 성과의 총량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인신을 준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당한 기업관계를 한 거고 네. 나의 발전이 지금의 조직을 키울 수도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의 과실을 조직과 내가 아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나오고 있다.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이렇게 규합하고 새롭게 도모하는 것들이 뜨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직이 클수록 잘 모르세요.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본 사람은 선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선배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이게 유니버스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넘어가면 먼저 이민족이 있는 거친 바바리안 같고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려나면 굉장히 큰 몰락하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직장일수록 더해요. 새칭.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업계의 모임을 나가보시는 게 좋아요. 제일 편한 건. 업계 모임. 네, 그거는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2025년도 경제전망 컨퍼런스예요. 삼프로TV가 주최예요. 갔다 와. 이유가 알아야지. 환율이건 전체의 우리의 물량이건 그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쓰는 리포트도 예뻐질 거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도 좀 더 다채로워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먼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에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과 나의 네임카드를 교환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의 생각을 받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렇지. 드디어 이제 뜻이 통하면 같이 뭔가 멋진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업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네. 그런 분들을 좀 만날 기회를 좀 먼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장되면, 네. 업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만나보다 보니까 디벨로퍼 분들도 요즘 중요한 게 F&B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러면 그 기획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컨텐츠는 그쪽에 강하니까요. 근데 F&B는 정말 셰프님들 있잖아요. 정말 높은 분들. 이분들 깊이가 깊은 분들 만나보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확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넘어가면 드디어 나의 공력이 더 확장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보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 우한형제들의 기술 이사인 분인데요. 예. 재밌는 건 개발자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거였어요. 본인이 개발자예요. 근데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툴을 써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툴에 익숙한데 어떤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이분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번 설명하자니 힘들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랬더니 그 책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더 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책을 내보는 것보다 강의를 해볼까?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지금 34만 명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료 강의로 이분이 엄청난 수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2만 명이 넘게 댓글을 남겼는데 별점이 5.0이에요. 그래서 제가 5.0짜리 별점이 있다고 공청을 했어요. 왜냐면 한두 개면 그럴 수 있는데 몇만 개의 별점이 5.0이 나오니까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쑥쑥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나오는 건 백엔드 개발자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한 강의입니다. 업계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교육기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출발은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개발자였는데 이제는 본인의 설명이 교육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승화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면 정말 성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그냥 그 어떤 걸 좋아하다가 조금 더 전문성 생기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걸 넘어서 이제 가르치는 데까지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똑같은 게 이런 서비스, 인플루언 같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뒤에 있는 뭔가 러닝 관련한 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화해서 찍어 올리면 올리면 되니까. 나머지의 배포부터 과금까지 다 해주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혼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 거죠. 네네네. 교육 회사가 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분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거든요, 본인이. 이게 극단적인 예제인데 이거 들고 온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타 강사를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업계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개발자 분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일반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토픽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뭐 실제로 금전적, 명예로서도 사회적인 기여로도 정말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분이 대학을 들어가신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업을 안 마치셨대요. 1학년 때 그만두셨대요. 네. 근데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훌륭한 성취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학력, 뭐 시험, 뭐 학점이 봤잖아요. 이제 의미 없다. 없어요. 그냥 의미 없다. 그분이 정말 굉장한 수준의 호가 있고 조예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에 대한 증거는 많은 분들이 검증하는 거예요. 2만 명이 5.0을 주었으면 이분의 강의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출발이 개발자 김영환이었다면 이분은 교육자 김영환이 된 거죠. 네. 나중에는 그냥 김영환이 되는 거예요. 그 수식어도 의미 없어요. 이유가 이미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혜택과 그만큼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3글자 혹은 4글자, 2글자 이름으로 남는 것들을 한번 도모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요즘 개명이 늘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거죠. 예전에 우리 그 험한 일은 많았잖아요. 또 예전에 뭐 남아선호사랑 있었을 때는 막 그 뭐 마지막에 끝자 붙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이 트렌디함 또 그야말로 예쁜 거에 대한 탐미가 커지면서 네. 이름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닌데 근데 내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받은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나의 성정과 나의 취향과 안 맞았을 때 사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호를 줬던 게 그 선비들이었고 네네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더 많은 이름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도반적으로 해보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예쁜 이름도 중요하지만 검색이 가능해야 돼요. 이유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무슨 그거 있잖아요. 뭐 김영철 ABCD 이러면 안 되지, 안 어느 되지. 순간 식별이 안 돼, 식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브랜드 이름 지을 때 상표권 할 때도 검색 가능한 걸 넣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제 각자 이름 짓는 것도 검색도 가능하고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혹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들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개명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쓰는 거는 지난번에 한 유튜브랑 같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파이널 보케블러리라고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보자. 예. 이유가 그게 없으면 이름 석자만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뭔가를 붙이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향해서 노력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저성노와 백세거리 같은.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 보자. 저는 이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 이렇게 정의해서 마인드로 한 거고 네. 현재 이름을 이제 짓게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름이 중요해졌다. 이유가 존재보다 내가 커진 거다. 또 한 가지는 세컨 찬스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으면 이 회사 사람이지. 무슨 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다니면 잘 퇴직했네. 뭐 이렇게 부르죠. 아우 뭐 김지영장 이렇게 불러요. 김지점, 그렇지. 은퇴했는데 마지막 직급으로. 어. 그래서 심지어 그 은퇴하신 분들 모이면 그런데요. 김상무 이런다는 거예요. 은퇴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상무야. 상무는 영원한 상무죠. 예, 억울하잖아요. 거기까지 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그때의 영화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걸 이용해 주는 것도 있는데 거꾸로 나는 내 아이덴티티 중에서 조직의 직급은 굉장히 제한되는 건데 네. 그러나 한정하는 것도 좀 슬프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나의 인생 일막에 나를 규정할까에 대한 생각도 나오죠. 100세 넘어갈 건데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은퇴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50대 후반이야 그러면 남은 게 40년이 넘어요. 5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30년 일한 거를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남은 기간이 더 긴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찬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거를 첫 번째 경력을 본인의 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요. 똑같이 여기 계신 세 분 프로님들도 다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트레이더 하셨죠. 그렇지. 그다음에 미디어에서 활동하셨고 편집장도 하셨죠. 네. 그다음에 유명한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셨고 미디어의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회사에서 저 회사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직원에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잡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직원 눈을 딱 떠다 보면, 야, 너도 네가 다니던 회사, 네 원할 때 그만두고 나왔잖아. 그럼요. 나도 지금 그런 게 있다는데 뭘 잡아라고 하면.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요. 그냥 잘 가. 또 만나. 그런 거지. 더 성장해서.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여기 계신 세 분이 그렇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된다. 뭘 그래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내가 내 과외 시간에도 그걸 해요. 그렇지. 안 그러면 그렇지, 과외 시간에 그렇지. 못 합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일 하고 있어요? 회계예요. IFRS 2를 말이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업무 시간 끝나고 보지 그래. 그러면 왜요? 업무 시간 내 이내에 해야지. 그걸 시키면 안 되죠. 내 업무인데 업무 시간 이내에 교육도 받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부도 해야지. 그거는 내 사생활을 넘어가는 거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재무나 회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공부하는 것도 내 자의로 한 거고 역량을 키우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조심할 건 회사가 그걸 시키시면 안 돼요. 너 좋아하니까 이러면 안 되고 다만 본인 선택이 그렇다면 네. 이제부터는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호예요. 네. 그 다음에 조회는 뭐냐면 연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3% 구독자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각자 들으신 다음에 연말에 3%의 공개 방송에 오세요. 이유가 만나고 싶어. 세 분도 만나고 싶지만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연대가 돼요. 연대가 되면 원래 도반의 특징이 뭐냐면 나태해지는 걸 막습니다. 공부 안 하라고 그러면 이거 더 보셔야죠. 시험 안 봐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뭐 들고 와요. 물어보고. 독려하니까 중간에 네. 지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일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궁리한다고 그러면 불안감을 느껴요. 어디 가게? 소주 한 잔에 밖에 춥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낸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불안감이 생기니까 자꾸 주저앉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연대는 어떤 거냐면 같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독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새로운 업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도 이렇게 교육자가 돼볼까? 아니면 새롭게 우리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동호회를 넘어선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발은 호, 연대는 조회, 마지막에 이게 연결시키면 새로운 업이 되니까 이 숙련까지 가면 드디어 세컨 찬스가 나옵니다. 네네네. 이게 안 되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저 그만뒀는데요. 뭐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전부 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게 돼요. 네. 뭐 투자하라고 그러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모르는 분야인데 과도하게 희망 섞인 얘기를 들리면 이 귀가 기울어진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일을 확장해서 세컨 찬스를 노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그게 쉽지 않다면 지금 일을 바꿔보는 것도 좀 의미 있어요. 이유가 아무리 해도 지금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프트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직에 대한 어떤 범주를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를 가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볼게요. 포병사회는 어떤 거냐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예요. 노미너티브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 핵개인이 섰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등한 연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가 않고 내 일을 전가하거나 그에게 부당한 거 시키는 건 이거는 조별 과제의 비극이에요. 네. 자꾸 연좌시킬 때.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걸 했어.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걸 했어. 우린 대등하지. 서로 이름 불러주고 직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 글자로 가자. 이게 호명사회거든요. 호명사회는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온전히 자신이 한 일에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한 사회가 바로 호명사회가 오고 있고 이미 한국 사회에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진짜 한 1년 만에 저희 3프로 채널 찾아주셔서 너무나 일단 반갑고 또 워낙 이렇게 많이 또 쏟아내주시니까 또 3프로 TV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예고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분은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